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니얼 골먼의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복잡한 감정을 처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잘 다룬다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감정지능이 그 열쇠입니다. 그럼 감정지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장 감정지능이란 무엇인가? 감정지능은 단순히 감정을 잘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지능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데니얼 골먼은 감정지능을 5가지 주요 요소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자기인식 셀프 마이너스 어너스. 자기인식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아는 것은 감정지능의 핵심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면 감정이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조절 셀프 마이너스 레귤레이션. 자기조절은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을 억제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는 것은 자기조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동기부여 모터베이션. 감정지능의 중요한 요소인 동기부여는 목표 달성에 대한 내적 욕구입니다. 자기 자신을 동기화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활용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감 엠퍼시.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인간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대인 관계에서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기술 소셜 스킬즈. 사회적 기술은 대인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도 개인 관계에서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감정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만드는 능력은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더 많은 성공과 행복을 경험한다고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감정 지능은 직장에서의 성과,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심지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장 감정 지능이 중요한 이유. 감정 지능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많은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꼴머는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감정 지능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첫 번째, 감정 지능은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성공이 지능이나 기술적인 능력에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꼴머는 연구를 통해 정서적 능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 잘 협력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안정된 판단을 내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 지능은 리더십에 필수적이다. 리더십은 단순히 지시하고 관리하는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정 지능은 리더가 팀을 이끌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리더는 자기 인식이 뛰어나고 공감 능력이 강하며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뛰어납니다. 세 번째, 감정 지능은 개인의 행복과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들은 정서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감정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휘둘리며 이러한 감정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감정 지능은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더 깊은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반면 감정 지능이 부족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갈등을 겪거나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감정 지능은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꼴머는 감정 지능이 뇌의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뇌의 감정을 처리하는 부분과 의사, 결정을 내리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며 동시에 감정적으로 안정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감정 지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 직장 내 성과, 심리적인 웰빙 등에서 감정 지능이 높을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 지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3장 자기인식 셀프-어너스. 자기인식은 감정 지능의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인식이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게 되면 그 감정에 대해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이란 단지 내가 지금 기쁘다, 슬프다라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감정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그 감정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의 첫 번째 요소는 감정의 인식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자신감 등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감싸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잘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왜 생겼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자기 인식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을 모른 채 감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지금 불안한가? 왜 나는 지금 화가 나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이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면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슬프면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지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이 우리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자기 인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일의 감정을 기록하거나 명상이나 자기 반성을 통해 감정의 흐름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알게 되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자기 조절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스트레스 관리가 용이합니다. 또한 자기 인식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인식은 감정 지능을 키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선택할 수 있어야만 감정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장 자기 조절 셀프-레귤레이션. 자기 조절은 감정 지능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조절이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선택하는 능력, 감정이 격해질 때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바로 자기 조절입니다. 자기 조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면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면 감정에 휘둘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기력해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조절의 첫 번째 핵심은 감정의 억제입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감정을 무시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건전하게 표현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격해질 때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면 바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시간을 두고 차분히 생각한 뒤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감정이 격해지고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을 잘 다스리며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명상, 그리고 깊은 호흡과 같은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폭발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극도로 격해지면 그 감정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은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자신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알며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격변을 경험하기 전에 잠깐의 멈춤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감정 유지입니다. 자기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습니다. 감정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때 그 감정을 적절히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나 실수를 경험했을 때 이를 교훈으로 삼고 긍정적인 태도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조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조절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자기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직장 내에서 더 성과가 좋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므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어려운 상황에서 냉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기 조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명상이나 깊은 호흡은 마음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기 반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계획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결국 자기 조절은 감정 지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차분히 대처하는 능력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5장 동기부여 모터베이션. 동기부여는 감정 지능에서 중요한 세 번째 요소입니다. 동기부여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적인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보상만으로는 지속적인 행동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동기부여는 내면에서 나오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동기부여의 첫 번째 요소는 목표 지향성입니다. 동기부여가 잘 된 사람은 자신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이들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외적 보상은 단기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만 내적인 만족은 장기적인 동기부여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큰 만족을 느끼고 그 일에서 성취감을 얻습니다. 내적인 만족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외부의 인정이나 보상보다 자신의 내적인 목표와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동기부여가 잘 되는 사람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실패가 있을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경험으로 삼아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동기를 가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사람은 더 큰 동기부여를 느끼고 행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가 유지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입니다. 동기부여가 잘 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믿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항상 가능성을 보고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동기부여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동기부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동기부여가 잘 되면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동기부여가 강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높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결과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동기부여를 키우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가 자신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을 격려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동기부여는 결국 자신의 내적인 욕구와 목표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더 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동기부여를 지속시킬 수 있는 핵심입니다. 6장 공감 엠퍼시. 공감은 감정 지능에서 네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반응합니다. 이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정 지능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공감의 핵심은 감정 인식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공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타인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표정, 목소리 톤, 몸짓 등을 통해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대화 중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를 잘 파악하여 감정적인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낄지 상상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관계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공감 능력은 적극적인 경청에서 나옵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질문을 통해 그들의 감정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는 태도가 공감 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동안 자기 생각을 잠시 미뤄두고 온전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슬퍼할 때 그들의 슬픔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공감적 반응입니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 줍니다. 또한 공감적 반응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공감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더 좋은 상호작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감은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갈등을 완화시키고 더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감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관계의 질이 높아집니다.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감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타인의 감정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그들이 전하려는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느낄지 상상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비언어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표정이나 몸짓에서 그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공감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감정 지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더 나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장 사회적 기술 소셜 스킬즈. 사회적 기술은 감정 지능의 마지막 요소이자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사회적 기술은 단순히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협력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사회적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능숙하게 대처하고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의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술 중 하나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타인의 말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갈등 해결 능력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잘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사회적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갈등을 피하지 않고 갈등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팀워크와 협력입니다. 사회적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워크는 단지 함께 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팀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서로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 때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협력은 각자 다른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사회적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팀의 목표를 잘 이해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사람들을 이끌고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리더는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것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리더는 단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일하며 목표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사회적 인식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그들의 행동이나 표정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잘 되어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술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대인 관계에서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 잘 협력하고 갈등을 잘 해결하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자신과 타인 모두가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술은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팀워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리더십이 중요한 상황에서 사회적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결국 사회적 기술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술을 잘 활용하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8장 감정 지능을 높이는 방법 더 사이언스 오브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감정 지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훈련하면 누구나 감정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감정 지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식 훈련입니다. 자기 인식은 감정 지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의 끝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돌아보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는지를 분석해 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명상 또는 깊은 사고를 통해 감정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인식은 감정 지능을 높이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조절 훈련입니다.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은 감정 지능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감정을 바로 표출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감정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인식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긍정적인 언어로 감정을 다스리세요. 세 번째는 사회적 기술 훈련입니다. 사회적 기술은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고 그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읽고 표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과 비언어적 신호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하며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연결을 더 잘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 표현 훈련입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도 상대방에게 공격적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만을 표현할 때는 비난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감정 표현을 더욱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적 회복력 훈련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나서 빠르게 회복하려면 긍정적인 마인드와 문제 해결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 지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의 일관성입니다. 감정 지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은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적입니다.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꾸준한 노력과 자기 개발이 중요합니다. 감정 지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고 표현하는 훈련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면서 점차 더 나은 감정 지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 지능을 높이는 방법은 자기 인식, 감정 조절, 사회적 기술 훈련, 감정 표현 훈련, 그리고 감정적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연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를 향상시키면 다른 부분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감정 지능을 키우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우리의 인간관계와 개인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구장 감정지능을 조직 내에서 활용하기 더 파워 오브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인 오거너제이션즈. 감정지능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직 내에서 감정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팀워크를 증진시키며 조직의 성공에 기여합니다. 이 장에서는 감정지능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에서의 감정지능입니다. 리더는 팀의 방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지능이 높은 리더는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팀원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리더는 팀원들에게 신뢰를 구축하고 동기부여를 하며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정지능이 높은 리더는 팀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감정을 잘 다스리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 내 갈등 해결입니다. 조직 내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감정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단순히 피하려고 하는 대신 이를 해결하고 더욱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지능은 갈등 해결에서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세 번째는 조직의 문화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감정지능은 조직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은 더욱 협력적이고 열린 소통을 장려합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갈등을 건강하게 처리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감정지능을 높이는 조직은 직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조직 내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팀워크 증진입니다. 효과적인 팀워크는 감정지능에서 비롯됩니다. 팀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감정을 존중하며 협력할 때 팀은 더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감정지능이 높은 팀원들은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여 팀 내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팀원들이 모여있는 팀은 더욱 생산적이고 혁신적이며 팀워크를 통해 조직의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직원의 동기부여입니다. 감정지능은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지능이 높은 리더나 동료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팀원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직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조직의 전반적인 동기부여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조직 내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입니다.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조직 내에서 혁신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새로운 해결책과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조직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지능은 조직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리더십, 갈등 해결, 조직 문화, 팀워크 증진, 동기부여, 그리고 혁신까지 모든 영역에서 감정지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지능을 잘 활용하는 조직은 효율적이고 협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감정지능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감정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10장 감정지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Enhancing Emotional Intelligence. 감정지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높이고 개인적인 성공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장에서는 감정지능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감정지능은 연습과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기 발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인식 훈련입니다. 자기인식은 감정지능의 첫 번째 핵심 요소입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인식하는 능력은 감정지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나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을 잘 관리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조절 능력입니다. 자기조절은 감정을 제어하고 상황에 맞게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거나 잠깐의 시간을 가진 후 상황을 다시 평가해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줄이고 이성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기 조절을 훈련하려면 규칙적인 자기 반성과 감정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공감 능력 키우기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느끼는 바를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신호, 표정, 몸짓 등을 잘 살펴보세요. 상대방의 감정에 집중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을 잘할 수 있으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기술 향상입니다. 사회적 기술은 감정 지능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입니다. 적절한 대화법, 경청, 피드백을 주고받는 기술을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는 이해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감정의 활용입니다. 감정 지능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것만큼 긍정적인 감정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동기부여와 창의력을 촉진시킵니다. 즐거움, 감사, 희망 같은 감정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인식하고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거나 성취감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피드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놓친 점이나 개선할 부분을 알게 되면 더 나은 감정 지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받을 때는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감정 지능의 향상을 위한 유익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 지능은 단기간에 향상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고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감정 지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 지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직장 내 성과와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인식과 조절, 공감 능력, 사회적 기술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잘 활용하며 피드백을 받는 과정은 감정 지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정 지능은 연습과 노력으로 향상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 지능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인식, 자기 조절, 공감, 사회적 기술,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 활용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 감정 지능을 향상시키면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